이번에는 하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집이 뭐 운명을 만난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하동 서재마을 꼭대기 지리산 기슭에 두 번째 집이 있나 봐요. 아, 저 두 분이신가?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30번을 계속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 따라서 30번도 같이 이사했습니다. 집을 같이 지은 저희 집에 드디어 우리 집을 지은 드디어 같이 집을 지은 여기 저는 크리스티안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는 프랑스 친구하고 저희 남편 사촌 형하고 둘이 친구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젊을 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저희한테 좀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네, 커피 먹었었어요. 커피 마시죠. 하도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운명 비슷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뻤었어요? 저는 인상이 굉장히 순수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제 흔쾌히 소문을 듣자니 이 두 분의 집도 다 운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운명적인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9,000km와 40번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는 이제 이국 땅인데 도시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놀랄까 합니다. 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한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쭉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나. 계속 여기서 살면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내부 구조적인 거, 불편한 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나한테 맞게 맞춤 옷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집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프랑스에서 10번, 서울에서 29번 이사를 하고 여수를 거쳐 이 하동으로 왔다는 부부. 서울을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 곳을 처음에는 여수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거의 한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여수 일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산에서 살기로, 왜냐하면 교통편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여수 처음에 우리 사이트가 처음에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바다 보인다,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인다, 되게 아름다운 데였는데 문제가 그냥 계약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혼 32년 만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지었대요. 참 독특하게 두 건물이 무늬는 다르네요. 그렇죠. 산도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홍고벽돌은 제가 옛날부터 저의 로망으로 너무 만들고 싶었던, 집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점토벽돌, 아이보리는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색깔 틀립니다. 보통은 벽돌색도 통일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맞춘 듯 안 맞춘 듯 개성을 뽐내고 있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지붕이 네, 다르게 다. 네, 보통 이 골을 이 가운데 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끝쪽에만 두는데 안으로 여기 큰 스페이스가 파랄렐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붕이 틀립니다. 아하, 건물은 남쪽을 보고 있는데 지붕은 동서쪽으로 가로질러 얹혀 있네요. 우리 입구입니다. 아직 아끈하지만 문이 건박하면서도 굉장히 또 세련됐어요. 포인트가 맞습니까? 그렇네요. 무슨 포인트? 저 포인트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편함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저게 젓가락이에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대요? 근데 그 소품만큼 우리 벽돌 쌓기도 다양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비껴 쌓기라고 하죠. 여기는 좀 출입구라 좀 포인트를 좀 줬고. 어허, 그러네요. 벽돌 쌓는 방법을 살짝 바꿨을 뿐인데 훨씬 멋있어졌는걸요. 그러면 이 운명의 집 안쪽은 어떤지 얼른 탐구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아, 네네. 그럼 분명히 이게 중문인데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뭐라? 그러네요. 여기인가요? 여기도 손잡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동문이었네요. 인간 자동. 자동문이군요. 자동문 최고네요. 최비양. I love the way it flows. I love the way it grows. There's something in this sound that takes me far. It's like a special song. 눈을 가리는 벽이나 기둥 없이 시원하게 트여 있네요. Say you'll hit through my guitar. She told me at the bass 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일단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긴 한 건가요? 네네. 사람 위해서 편하게. 그리고 저는 우리 또 집에 여자 있을 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개인 집인데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다 차리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구두를 벗고 딱 들어가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발도 시렵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좀 편리한 쪽으로 좀 받아들이신 거네요. 관리도 좀 쉽고 또 물론 자동 청소기가 또 여기 있거든요. 다 쏟아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렇게 벽도 문턱도 없는 공간에 들어서면은 누구라도 마음이 금세 편안해질 것 같죠. 이선혜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여러 권의 요리책을 낸 요리 연구가이고 남편 크리스티앙 씨는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선혜 씨는 요리를 시부모님에게서 배웠대요. 이거는 약간 지중해 스타일, 약간 프랑스에서도 남부 스타일. 근데 오늘은 오븐으로 안 하고 더우니까 간단하게 구워서 그냥 그 소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려서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경남 하동에서 만드는 요리가 남편에게는 프랑스 집밥인 셈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음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대요. 뭐든지 물도 먼저 음식 덜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항상 맛있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항상 해주고. 뭐 옛날에는 젊을 때는 머리에 뽀뽀도 하더만. 그런데 마냥 시원하게 트인 것 같은 이 공간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공간 안에 이렇게 부엌, 이걸 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복도, 그리고 이렇게 거실까지 한 공간으로 이렇게 한 통으로 돼 있죠. 네. 예. 저희가 총 길이가 여기가 17m 정도 됩니다. 17m. 예. 한꺼번에 저희가 손님이 많이 올 때나 그럴 때는 좀 논아서 쓸 필요가 없이 한 공간에서 활동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천정에로 섹션을 다 나눠놨습니다. 집의 구조하고 안으로 같이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소릴까 했는데 부엌, 식탁, 서재에 살짝 꺾인 거실까지 천장을 보니 공간이 구분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 의견이 달랐답니다. 저는 그냥 일자로 하고 싶었어요. 통으로. 저희 대지 모양도 여기가 임야랑 전답이랑 저희가 이제 대지로 받은 거랑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게 그냥 반듯하게, 왜냐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벼다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땅을 맥시멈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원래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 처음에 왜냐하면 사이에다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도 보인다, 여기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씩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어요. 평생 아내 하자는 대로 했던 남편인데 이 집을 지으면서는 의견이 달라서 설계 도면만 수십 번을 그렸답니다. 선생님 댁이 왜 갤러리 같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납장에 문들이 일단 안 달려 있어요.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그릇들이 제가 평생 그 결혼 생활하면서 30년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가구들이 새로 너무 많이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보통 새 집을 지으면 가서 이제 그 집에 맞게 그 가구들을 많이 사시는데, 저희는 모든 가구를 이 집이 가구를 위해서 맞춰놨어요. 사이즈를 다 저희가 설계할 때 이제 이 가구는 요게 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고, 그 다음 이 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벽면 사이즈를 맞추고 창이랑 다 해가지고 넣고, 저희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한 거죠. 어머나 세상에나, 가구에 집을 맞춘 분들은 처음 봅니다. 그 선생님 이사를 30번 다니셨잖아요. 40번인가? 한국에서 30번? 이걸 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이구 안고. 소중히 안고. 그게 앉는 거예요? 네, 소중히 안고 선생님은 이셔야죠. 사실 이사가 정말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그걸 30번을 이겨냈으니까 이런 집을 지었죠, 우리가. 저는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 집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사할 겁니까?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야금야금 집을 차로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짐을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꼼꼼하게 잘 싸요. 이사 박사.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안 힘드셨어요? 그냥 après on s'habitue quoi. 습관이 됐어요. 오래 입어서 몸에 맞춰 주름이 생긴 낡은 옷들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부부에게 이 집은 그런 옷처럼 몸과 마음에 꼭 맞는 집이라네요. 40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만난 운명의 집이죠.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을 탐구해 볼까요? 군더더기 없이 단순한 사적 공간의 장식은 부부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로 꾸몄대요. Suddenly collapse
이 벽지랑 천장도 이게 또 목재로 똑같이 이제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앞에 이렇게 풍광도 잘 보이고. 벽지를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하고 벽지하고. 아, 직접 시공까지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벽지를 이걸 직접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천정을 다 통일을 오히려 시켜서 이렇게 천정은 다 우드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벽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 도배사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면 이렇게 싹 말아 놓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칼로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다 이렇게 안에 도배지가 말아나 있지 않게끔 시공을 다 하신 걸 보니까 나중에 모셔도 될까? 네네 불러주십시오. 안방 벽지는 종이가 아니라 시공이 까다로웠다는데 정말 잘하셨는걸요. 야,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창문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풍광이 좋으면 수평창을 크게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직창을 2개를 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뭐 빌라 돼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넓게 길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커튼 다닐 때도 참 보기가 안 좋고 침실은 작고 편안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된 공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 보는 것도 언뜻 한꺼번에 안 보여도 언뜻 자기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산, 강 그 다음 여기 낮은 돌, 벽돌, 여기 테라스, 제가 좋아하는 화초 다 보여요, 누워서. 파리에서 서울에서 평생을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도 물론 좋았지요. 하지만 이제 자연을 한껏 눈에 담고 살 수 있는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달콤하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여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인데 저희 앞에 보이는 게 광양 백운산의 끝자락이에요, 저기가. 제가 정말로 30번을 이사를 하고 40번을 이사를 해도 저렇게 제가 원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이. 아침마다 저 산에 운무가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봄 되면 매화밭이 밑에 흐드러져서 예쁘고 저희는 여기가 약간 남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은은히 그 달무리 같이 붉게 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다 보여요. 침대에 누워서 다 보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이곳인데요. 여기가 화장실 겸 욕실인가 봐요. 예. 근데 거의 뭐 안방만큼 큰 방인데, 근데 굉장히 신개념의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같아요. 이 샤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타일로만. 그러게요. 여기서 샤워하면 물받아 될 텐데. 여기가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샤워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키가 크시니까 아무래도 튀는 양이. 그럼 어떻게 샤워 이렇게 붙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뭐. 아니면 여기도 계속 여기 파티션입니다. 어서 운명의 샤워부스 업체를 만나야겠네요. 그럼 2층에는 또 어떤 운명의 공간이 있나 볼까요? 아니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이 풍광을 더 이제 높은 시설에서 내려다보려고 부감을 즐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침실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에다가 좀 그 사무실을 놓거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된 건데 우리 애기할 때 다른 방 약간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이렇게지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리고 향수도 있고. 약간 드림,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애기 살 때 여기 이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옛날 향수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아내는 예전부터 2층 집을 싫어했지만은 이번에는 남편 의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본인이 2층을 여기다 하겠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공간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배려해 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의 동굴, 남자만의 향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라고 정말 동굴같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는 안 올라왔어요. 남편의 서재이자 연구실이자 가끔 낮잠도 자는 동굴이라네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 해도 간혹 다툴 일은 생기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작은 다툼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럴 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도 그 이상을 계속 혼신을 다해서 해요. 그럴 때 존경스러워요. 왔기 때문에 더 고맙다 얘기할 거예요. 얘기 처음부터 그냥 보면 되게 잘했어요. 이쁘고 잘해요. 제 몸에 딱 맞는, 그러니까 옷도 보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빌려 입은 옷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낡아도 그 옷을 매일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만족할 수는 없듯이 제 손길마다 저는 내부 설계 뭐 1cm, 2cm를 갖고 있는 거 다 맞춰서 넣기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손을 뻗치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데 여기를 뭘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저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정말요? 있어. 오늘까지. 41번째 이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사를 30번씩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짐을 꿋꿋이 잘 싸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진짜. 예.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네.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요. 같은 방향을 보는 두 분. 이 집에서